네, 존경하는 200만 전남 도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소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정부가 화이자와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함으로써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최근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전 도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재난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매달 발표하는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조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고 100포인트 미만이면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은 35.8포인트, 전남은 42.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도 하고 지난 1월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난 2월 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전라남도도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도가 긴급 민생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더군요. 2차 긴급 민생 안정자금으로 당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업종을 지원하고 3차 긴급 민생 안정자금으로 지금 제4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 점포나 화훼 농가를 정부보다 일찍 지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우리 도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별적인 대응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도가 중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지원도 함께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유성수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했던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3차례에 걸쳐서 2,025억 원의 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는 이 1차 재난지원금으로 8개 분야 1,724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때
소상공인 8,500명에게 공공요금 3개월의 공공요금 30만 원씩 해서 총 233억 원을 지원했고, 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랄지 특례 보증 2,200억, 또 지역사랑 상품권 3,700억을 별도 발행하는 등 291억 원 상당의 도비를 지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9월 달에 했는데요. 이때 의원님이 강조하신 이 정부 특별 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자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도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비 40만 원씩, 또 도내 고등학생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도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3차로는 금년 2월 달에 11개 분야 99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노점상, 버스 운수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농어촌 민박 미등록 사업자, 절하류 재배 하회농가, 예술인 이렇게 해서 99억 원을 지급하면서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주지만은 도에서도 함께 좀 지원해달라 해서 3,298개소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2억 원을 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택시 운수 종사자, 또 대학 졸업반 학생, 도내 여행사, 전남 예술인에게 긴급복지비 이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총 그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금 지원금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영업 제한을 당한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화훼농가, 농업인,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이런 부분들은 생계 지원이 되도록 포함이 되도록 적극 건의해서 관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고 해서 정부의 이런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급해서 지원토록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법 제정 또 정부 지원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영업 제한, 영업 금지에 해당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아픔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과 아울러서 경영안정 자금이랄지 또 최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 대출 받은 부분도 만기 연장을 해준다든지 다른 지원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은 지금 2차 지원금이 저희 도에서 103억 원 집행이 됐고요. 3차 지원금은 99억 원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그 도내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 제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약 2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너무 그분들에게는 너무 적은 액수이고, 또한 이런 재난지원금을 이웃 충북, 충남, 다른 지자체, 인천, 부산 같은 광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 집합 제한, 영업 제한 이런 데 말고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천이나 성남,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해남과 순천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는 일반적인 위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부진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와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소비 수요, 즉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소비 살아난다. 하지만 빠른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토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발제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민간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특히 대외 활동이 줄다 보니 가방, 의류, 신발 같은 준내구재와 서비스 분야의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비 감소가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도 더 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느 때보다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기사와 자료에서는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소비가 많이 늘 것이다 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이고 한편으로 그 속도가 더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백신 접종이 활발하지 않고 또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만큼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누그러지면이라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 위기와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로 입은 손실과 피해, 그리고 앞으로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는 본의원과 지사님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면 재난지원금만으로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거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난다거나 폐업을 할 수도 영업 노력을 할 수도 없어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대출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가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보상법도 입법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피해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하게 되어 있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피해 보상, 즉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되어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적용되어도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지사님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인 만큼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수출 분야가 특히 호조를 이루어서 그런 거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비는 4.9%가 줄어들었고 특히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이렇게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월달, 3월달에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시설 하신 분들도 정말 영업 금지로 어려운데 정부가 유흥시설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해서 하소연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는 노래방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전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해서 저희들 그분들의 말씀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만 원에 불과합니다만 지원을 해드렸고, 그분들 말씀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지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된다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시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도도 다른 시도에 3차례에 걸쳐서 다른 시도만큼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해가는 법률 저는 소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소급이 안 된다면은 전라남도라도 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신속히 정부와 함께 하면서 우리 특히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검토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정 상황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은
한 700억 규모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 한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예비비가 한 300억, 그다음에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한 600억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300억 남짓을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도의 재정 사항을 이야기하면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지난해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한 것만 해서 2,20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 재정 상황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소상공인이랄지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집합 금지 업소가 2,247개, 영업 제한 업소가 44,437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추산을 해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그 재정 소요를 추산을 해보면 약 45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절반 정도, 기초에서 절반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 도 부담이 225억 정도, 많으면 250억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예상 규모나 예비비 현황을 보면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런 도민들을 좀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비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도 뭐 태풍이랄지 폭우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요. 저희들 어떤 앞으로 꼭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집합 금지랄지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그 도민들의 절실함을 위해서 한번 이제 지사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것을 한 가지만 보고 예. 있으면 하는데요. 시간을 좀 빼주시고 잠깐 한 가지만 보고 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 안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까?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만은 해조류 추출물에서 코로나 억제 효과 검증이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이랄지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러면은 해조류에서 코로나19 억제 물질이 이렇게 항바이러스 활성에 우수한 성분이 들어있다 이 내용인데요. 저희들 보도 자료를 낼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늦어도 제 소망으로는 6월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상대적 자존감을 느껴 우리 전남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인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 희망의 새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또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민생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구 문제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 분야가 인구 문제에 이바지하려면 귀농 인구가 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이 겪는 농업 분야 진입 장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주요 진입 장벽은 자금, 농지, 기술, 주거 등입니다. 저 자료는 중복 답변을 한 자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남 청년 농업인 유입과 육성이란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청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국에서 약 29개 사업에 대해서 3,6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착이나 주거 지원에 5개, 후계 농업인 육성에 8개, 컨설팅 및 창업 지원에 12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위에 청년 농업인에게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나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 등을 통해서 예비 농업인 교육과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 단계에서는 후계농, 학사농,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과 창업농장 조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숙 단계에서는 품목 다양화 또는 영농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또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 전남 청년농 중에서 영농 기반이 있는 승계농 또 영농 기반이 없는 비승계농의 비중이 7대 3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농 기반이 있는 승계농도 지원해야 하지만 문제는 영농 기반이 없는 비승계농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니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경력별 농산물 매출액 분포입니다. 이 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만든 표입니다. 보시면 영농 경력 5년 이하 농업인의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농산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사로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영농 기반이 있는 승계농은 부모님 밑에서 기술 개발을 배우고 경험 전수 받고 땅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승계농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전남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전남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남의 사정에 맞게 청년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농업에 진입하려는 비승계농을 비롯한 청년층과 기존 농업인을 연계하는 사업은 있나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면 비승계농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기술, 경험 등이 부족해서 아마 농업을 포기해야 할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과 연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 연계 방안으로 현장 지원단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선도 농업인과 그 창업농들에 대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정착 과정 상담이나 품목별로 전문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농업 마이스터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연계 시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시책을 모르시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에 내가 원하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 매칭을 적극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약 1,600여 명 청년 농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도 예.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원 기간이 3년에 불과해서 승계농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승계농은 혼자 알아서 이 3년 안에 지원을 받다가 끊기면 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혹시 이런 지원 기간을 좀 구별해서 건의를 하거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비승계농을 육성할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분리해서 건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1차적으로는 정부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이라든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같이 이렇게 5년으로 늘린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비승계농 같은 경우는 더 보완할 대책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농지 확보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하거나 일반 개인끼리 매매 혹은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토지는 청년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개인끼리 거래할 때 주인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든가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농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업에는 두 가지 다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농지은행 경우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더라도 지정 위탁을 하는 비율이 87%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농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년부터는 농지은행 지정 기탁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 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 농업에게 훨씬 더 많은 농지가 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농식품부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훨씬 그 농지은행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된 농지들을 우리 청년 농들에게 역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농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요즘 강조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영농 경력이 낮은 청년들이 문제없이 자신의 원하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골에 청년이 가득한 전남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장서훈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하고. 그래서 몇 가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가 결국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 이 학교의 건물을 일단 그 생태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간 혁신 또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 복합화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학교 환경을 일신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교육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전남에 약 1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42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전체 약 3,600억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다가 농산어촌 유학 거점 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여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뭐 70%는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한 30% 정도 신개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유학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리모델링이 이제 70% 정도 되고 이제 개축이 30%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연한이 40년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다가 이렇게 농산어촌 유학학교 이 사업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도시 아이들이 이렇게 시골에 왔을 때 이게 낯선 교육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중에 영광의 한 예가 있죠, 교육관님. 그 영광에서 LH에서 예, 그렇습니다. 영광 묘량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된 사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영광 묘량면에 LH에서 약 20가구 정도의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량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현재 영광 묘량에 있는 묘량 중앙초등학교에다가 이 중학교 과정을 신설을 해서 묘량 아이들뿐만 아니라 읍내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묘량 중앙초에 유학 와서 초, 중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묘량으로 오게 될 것 같고, 또한 도시민들도 묘량으로 유학을 오고, 또 그분들이 LH가 지은 그런 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진하고 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 주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청에서 좀 담당을 하고, 또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해서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에 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또 예, 저도 그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께서 전남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하지만, 즉 가족 체류형으로 하고 싶지만 이 거주 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 마을을 공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서울 학생들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LH의 농촌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결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산어촌 이런 유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리고 이런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뭐 통합학교 운영, 이런 것들을 잘 융화시키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주거 사업이라든지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청년농 육성 사업 뭐 이런,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취업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계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전남에 있는 작은 학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남 전체 학교가 약 8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가 무려 185개, 22%나 됩니다. 전남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면 단위의 아주 획기적인 교육 시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농산어촌 교육을 이렇게 질적으로 좀 높여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 목적지는 같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이었는데 우리 그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셨던 뭐 존경하는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도 늘 이런 농산어촌 유학이라든가 이렇게 지자체 단위에 이렇게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마다 이게 들쑥날쑥해요. 관심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홍보라든지 또 설명도 좀 부족한 탓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제2차 시작할 때는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이 주거 환경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호응이 없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또 저희 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성과를 맺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예,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지를 마치겠습니다.